아마 CU 편의점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CU 편의점에 간편식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 운송이 삼각김밥 이런 거. 네, 삼각김밥 이런 거. 저도 보통 이렇게 점심 간단하게 먹을 때는 편의점 가서 항상 삼각김밥 하나랑 닭가슴살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집회가 일어난다. 그 집회를 하다가 여러분들 많이 뉴스 접하셨겠지만 지금 조합원 한 명이 그 차에 치여가지고 숨지셨어요. 2명이 다치고. 그래서 집회 과정에서 경찰 한 명도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화물연대는 무리한 진압이 부른 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진짜 1차적인 이 사고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누구한테? 어디 우리 뭐 네, 저는 김혜원 이 법을 만든 분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봉법. 네. 네. 사실 이 노란봉투법을 만든 것 자체가 이 노동자의 권익을 또 보호하고 또 원청과 하청 간에 좀 대화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을 좀 줄여보자고 만든 거잖아요. 네. 뭐 법적인 어떤 기술적 용어들을 다 차처하고서라도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를 봤을 때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된 이후에 이런 여러 노동 현장에 갈등이 줄어들었나? 아니요. 여기 지금 승자가 없어요. 승자가 없고 그렇죠.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인 혐의로 이렇게 피소가 된 이런 뭐랄까요? 이분은 정말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는데도 이렇게 트럭처럼 높은 차에 운전을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문 두드리는 사람이야 이제 보이고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할 수 있는데 바로 앞에서 그냥 딱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는 네. 이게 시야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본인도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피의자가 전화돼 살인죄까지 뒤집어 쓴다는 것은 이분도 좀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좀 그렇죠.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네. 이제 사망하신 분께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네. 그래서 이런 노봉법이 이제 생기고 난 뒤에 우리의 이 노동 현장에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법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지금 이 화물연대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 CU의 본사와 얘기를 하자. 근데 이제 CU 측에서는 그 밑에 무슨 리테일이라 해가지고 자회사가 있어요. 네. 자회사에서 계약한 건데 왜 우리랑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근데 지금 이게 노봉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청하고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주인, 뭐 이제 진짜 주인, 진짜 사장 사장하고 얘기를 하게끔 돼 있는 근로 교섭 조건을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드러나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분을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는 건 조금 많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저도 그 영상이 돌아서 네. 봤는데 네. 그 이제 저항하셨던 노동자분이 이 전진하고 있는 차 위로 이렇게 발차기를 하면서 그 스텝이 꼬이면서 그 차 안으로 빨려 그렇죠. 들어가는 예, 밑으로 빨리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과연 의도적 살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논쟁거리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노봉법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노봉법을 넘어간 사안이라고 얘기했어요. 넘어간 사안이라고 정확하게 근데 표현했어요. 왜 그래요? 근데 이제 네. 이 화물연대 측은 네. 이게 개인 사업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뭐 판례상으로는 노동자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다 이 개인 자영업자들의 사업자죠. 모임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네. 여전히 이건 노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노동부도 네. 그래서 노봉법이 해당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봉법을 제정하면서 생기는 이 여론과의 추세가 아무리 저 끝에 있는 하청이라 하더라도 저 끄트머리의 사용자와 이제 교섭할 수 있다라는 그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화물연대로 하여금 이거 봐라 리테일이랑 로지스타 나 나와라 우리랑 얘기해줘야 된다 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약 구조도 리테일에서 로지스에서 물류사, 물류사에서 운송사, 운송사에서 자영업자예요. 네. 이게 다단계 계약이에요. 맞아요. 네. 이거를 하청과 원청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만약에 인정해버리죠? 정말 사회 대혼란이 올 거라고 좀 봐요. 이제 그러면 공무원 노조의 진짜 사장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진짜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게끔 노봉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화물연대는 김영훈 장관 이렇게 말이 돼? 이러면 그렇죠. 안 된다라는 걸 오히려 막 화가 나겠죠. 네. 이게 오히려 정부가 좀 그러니까
관련된 법에 대한 사안은 아닌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그러니까 느낌. 저는 이건 좀 정부 여당에서 이건 좀 법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을에 맞아요. 이거 해석이 너무 네. 지나치게 넓어지는 조금 해석이 너무 많아져요. 야, 교섭 당사자인 사용자가 어디까지냐, 네, 네. 근로자성을 네. 어디까지 보장하느냐가 딱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미 네, 막 네, 우리가 맞아요. 학습지 하잖아요. 네. 대교 네. 거기에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죠. 노조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 단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특수고용직 그렇죠, 노동자라고 그렇죠. 하는데 들어서 전문성 나오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과거의 개념으로는 근로자가 아닌데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플랫폼 소위 말하는 플랫폼 고용 노동자죠. 쿠팡 개인 사업자인데 네. 그렇죠. 뭉치면 이제 노조가 돼버리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걸 진짜 근데 이번에 이거 화물연대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뭐 입장이 있나요 혹시? 일단 이건 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 이걸 노란봉투법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는 거는 전 뭐 무슨 논리인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일단 노란봉투법을 우리가 입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과 이제 시행 단계로 넘어온 거잖아요. 시행을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입법 단계에서 체크하지 못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관리 조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죠. 근데 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 자체는 이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필요성은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저는 사실 노란봉투 이거 그 원청 하청 이거 직접 그 논의 대상 이거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알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있는 청소 노동자분들이 맞아. 그때 노조를 그때 처음 만드셨어요. 맞아요. 처음 만드셨던 걸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노조를 인정 안 해주니까 막 학교랑 계속 투쟁하고 하는데 그 전후로 해서 그분들이 협상이 끝난 다음에 후에 여기에 아주 크게 그분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우리 학교 네. 그 직원분들인데 다른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중간다리 업체를 딱 이거를 강하게 박아놓고 일을 하시도록 해놨더라고요. 학교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야. 저는 그게 사실 지금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학교가 자랑스럽지 못하다. 학교가 부끄럽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왜 직접 고용을 못하냐? 그냥 그분들 협상하는 게 그게 늘 좀 곤란한 일이라서 늘 좀 불편한 일이라서 왜 직접 고용 안 하냐?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고용 안 했을 때 결국 중간 그 관리자들이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임금을 후려치고 노동 조건은 악화되고 이게 너무 우리나라에서 만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전 이거의 취지 뭐 저는 와이낫 이거를 취지를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취지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운영하는 있어요. 과정에서의 100% 지금 애매모호함 아까 쭉 설명했잖아요. 플랫폼 노동자부터 네. 해서 그런 것들은 빡세게 그 관리를 조정을 해 나가야죠. 근데 그 입법하는 단계에서 분명히 그런 것들도 다 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단 그분 자체가 노조 출신이고 이분 이 분야에서 전문가고 네. 그러니까 이전부터 다 우리가 되게 세세하게 봤다고 자부를 하는데도 지금 우리가 생각 못했던 것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민주당에 또 한국노총 출신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국힘에도 있죠. 네,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계시는데 여야가 분명히 이거 합의 처리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게 항상 소리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붉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입법을 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많은 고민을 조금 해봤었으면 어떨까. 근데 이거 예견된 사건이었거든요. 예견된 일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이거 통과될 때 무슨 비판이 나왔냐면 노총에서 이거 노노 갈등을 부추긴다. 맞아요. 네,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화물연대 집회 현장 맞은편에서 누가 계셨냐면 점주 협의회에서 이것도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점주들은 하루에 그러니까 70만 원 정도 조금 잘 운영되는 데는 점심시간이나 이 간편식으로 한 7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 지금 그 매출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발 좀 물류를 원활하게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관련해 가지고 민노총 성명 메시지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사망하셨고 이재명 정부와 원청의 책임이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에서 이렇게 성명을 일단 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노동부 장관의 어떤 해결책이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정부 그러니까 여당에서 민주당도 좀 가을에 이 관련해 가지고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입법적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아까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이 얘기한 대로 너무 확장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너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뭐 시행 규칙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 입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금 이거 해석이 너무 많이 넓어지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동의해요. 진짜로. 예, 정말 이건 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또 여기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또 여기에 관여하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번에 화물연대의 그 파업 이유가 이제 원청이라고 본인들은 간주하고 싶은 리테일 내지는 그 본사 측에다가 교섭을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게 GS 측과 비교를 하면서 이 화물연대가 그 편의점직에다가 이렇게 한 곳씩 화물을 옮겨주는 그 비용이 한 곳당 30만 원 정도가 된대요. 네. 근데 그 비용을 이제 올려달라는 차원에서 맞아요. 이 집회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떠나서 일단 화물연대의 과격함은 반드시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뭔가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지 않는 다른 화물연대의 개인 사업자한테 뭐 돌멩이 집어 던지고 네. 뭐 쇠파이프로 그 차를 내려 찍는 듯한 영상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일반 노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총도 쏘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 그분 너무 안타깝죠. 저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네. 그분도 정말 뭐 그분이 뭐 부유해가지고 나오셨겠어요. 그분도 힘드신데 나와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나왔는데 이게 진짜 병고를 당하시면 가족들은 어떡하냐고. 가족들은. 난 진짜 가족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진짜 화물연대도 조금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그 이런 집회에 참가한 동기와 취지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구성하는 화물연대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그런 것들을 조금 엄격하게 구분해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논의할 건 논의하되 배척해야 될 건 배척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좀 걱정이 됐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영상에 보면은 저 하단에 화면 네. 하단에 보면 경찰차가 2대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운전을 하시는 분은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주니까 내가 가면 되겠다 해서 어떻게든 그 음식물이 안에 차 안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당일날 배송이 안 되면 다 전량 폐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비노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맡은 바 일을 또 완수를 해야 또 일당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상황이 딱한 거예요. 그럼 경찰은 뭐 했나라고 하시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좀 생각이 좀 어떻게 갔냐면은 만약에 경찰이 거기서 제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안전을 관리를 해준다? 그럼 여기도 사용자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랑 노동법이랑 뭐 충돌한다고 하는데 그럼 경찰도 이걸 어디까지 간섭을 해야 되냐 문제까지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구멍이 막 얼기설기 있는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고생시키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CU 편의점이 뭐 물론 이제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CU 건너 GS 있고 옆에 뭐 세븐일레븐 있고 뭐 편의점이 많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이제 지역으로 가면은 우리 동네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편한 거리에는 이게 CU밖에 없는 곳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 카드를 들고 편의점을 가는데 걔네들이 늘 먹던 그 도시락이나 이런 게 이날 없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저는 너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란봉투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노동 관련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완벽한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람이 죽으니까요. 노동자들이 죽으니까요. 아무리 사용자들을 압박하고 사용자들한테 뭐라고 해도 노동자들이 죽는 거를 방치하니까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싸우는 거를 막을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또 죽으니까요.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수완 뭔가 나라가 이거를 못 만들어줬으면 이런 법을 통해서라도 뭔가 사용자들한테 너네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이거를 막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못 막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리고 아까 화물연대의 과격성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도 그러면서도 또 참 그분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 게 그분들도 결국 목숨 걸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 나는 그렇게 생존권을 걸고 그분들처럼 목숨 걸고 싸우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분들한테 그 과격한 거 인정 못 받아요. 과격한 거 국민들 공감 못 받아요라고 하면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법 때문에 또 다른 생존권들이 여러 군데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면 이 법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법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 생존이 그랬다고 말하는 건 다 아니라니까요. 네.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국민 진짜